중구 지역 주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높이 제한 기준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도 제한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설명회를 열고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느라 민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여계로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짚어봅니다. 40대 여성 A씨가 기장군에 영화를 안 매장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중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 건축물 높이 제한 철폐입니다.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재산권 피해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가로막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청 앞을 비롯해 중구 지역 곳곳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를 없애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원25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국제시장 일대 109부터 609까지 낮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낡은 상태로 수십 년째 변화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노후한 상점가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개발이 멈춘 겁니다. 지금 우리 현 국제시장 근처에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 제한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그분들도 남는 게 있고. 부산시는 지난 2010년 과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제시장 일대와 용두산공원, 남포동 등 중구 전체의 6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48m.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중구가 부산시의 요청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18m가 높아진 건데 상인들과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시장 외에도 인근 용두산공원 동측 일대를 비롯한 중구 상업지역 대다수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여전히 30m에서 60m 안팎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듣기는 안 좋은 이야기겠지만 공무적인 지금 쪽으로밖에 지금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제한을 할 필요 없이 무한정 풀어가지고 정말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 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 제한은 오히려 중구의 상권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빈 점포들이 방치되어 아이러니하게 중구 도심의 미간이 헤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진 중인 고도 제한 용역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후한 주거, 생활 환경이 바뀌지 못하면서 젊은 층이 지역에 오지 않는 건 물론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마저 떠난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구도심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구도심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양질의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중구가 좋아서 이사를 오려고 찾아보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면 전부 다 한 40년 이상 된 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기존에 이제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추억이나 향수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저희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시는 중구를 비롯한 부산 상업지역 전체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조정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그 구군 건축가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건축물의 이제 기술이 발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또 건물의 높이가 좀 이제 20년도에 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복동을 비롯한 중구 지역 주민들은 최고 높이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의 노후 건물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 83.31%, 전국 지자체 중 10번째로 높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46명으로 부산 최저, 전국에서 꼴찌 바로 앞이고 올해 6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과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들이 추진됐던 한 해였습니다. 민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째, 박 시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움직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과 남부권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대한민국을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과제로서 선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를 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승부다. 섣부르게 이 낙관을 하는 것도 또 이 어설프게 비관을 하는 것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 경제나 민생 현안에 소홀했다는 시민단체의 시정평가도 나옵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좀 억울한 일이다. 주요 정책들이 소상공인 정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박 시장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의견은 낸 적이 없다면서도 방류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방류 이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일관되게 저희는 더욱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나갈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이게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수산업이나 우리 지금 자영업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 전 세계 도시 중 19위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중 아시아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한 부산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 행복 도시 크게 두 축으로 나눠 빠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청년 유출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매년 만여 명의 청년이 유출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을 때 다른 지역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향에서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터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 혹은 부산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곳, 예를 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무언가로 나아가는 형태가 청년들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부산 청년 인구는 지난해 65만여 명, 204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40만 명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지역이 주도해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 주택 특별 공급 등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 청년 나이를 기존 34살까지 해서 39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그 정주 여건, 교육, 문화 이런 여건들을 함께 갖춘다면 제 목표는 내년쯤 되면은 청년 인구 유출과 유입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를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지역의 빈집을 고쳐 청년들에게 반값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최대 2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최대 4년 동안 시세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을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장에서 영아를 안매장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출산한 여아가 생후 8일 만에 기장군 집에서 사망하자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A씨가 언급한 야산을 중심으로 시신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중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7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6건의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부산시 관계자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청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로 쉽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인데요. 모기를 쫓기 위해 태우는 모기향의 주요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연합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레트린이라는 살충제 물질인데요.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서는 초록색 코일형 모기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광분의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고 우리 정부는 석 달이 조금 지난 이달 3일에서야 알레트린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식품 분야 등 국내보다 안전 기준이 높은 유럽연합.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해운대구청과 영도구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마을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의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